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지 대략 6시간 정도 조금 더 지났는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파면 이후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금요일에 파면이 됐고요, 오전에. 그 선고 이틀 뒤에 청와대를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이동을 했었는데 저도 기억하기로 제가 현장 삼성동에 있었기 때문에 저녁 때쯤으로 기억합니다. 그 화면 저희가 잠시 준비했습니다. 뭐 시점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나올 때.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, 네. 언제쯤 관절을 나올 것 같습니까? 윤 전 대통령이요?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삼성동 자택으로 사저로 옮길 때 사실 그때 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보일러도 가동이 안 되고 뭐 굉장히 아마 맞아요. 거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곧바로 이제 또 검찰에 이 소환돼서 구속이 되면서 결국 저 집을 이제 팔았습니다. 팔고 내곡동으로 사실은 집을 했는데 뭐 그 집에는 거주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대구 달성에 지금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일단 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우가 다 박탈되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바로 경호원 문제입니다. 예. 이 경호원은 10년간 경호를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5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탄핵될 줄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문제를 준비를 사실 안 한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이 아크로비스타에 이제 원래 살던 집이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예. 이 경호 문제가 꽤 발생을 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당시에도 이제 이 청와대에서 용산 한남동을 옮기는 바람에 한 3개월인가요? 저기 이제 거주를 했었는데, 그렇죠. 저기 사실 엘리베이터나 여기에 전부 다 검문대를 설치를 해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도 뭐 가방을 들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한남동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참았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예 여기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예. 일단 주민들의 어떤 이 여러 가지 반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경호원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사무실이나 거주 시설이 필요합니다. 그렇죠. 경호원들이 24시간 여기서 이제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도 경호원들이 제가 알기로 꽤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거주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별도의 지금 다른 장소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은 결국 이제 경호시설이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경호처에서 일단 예산이 나옵니다. 자,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, 뭐 아직 이제 오늘 탄핵이 바로 이제 선고가 돼서 아직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어디로 이동할지 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며칠 정도는 이제 말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동 이제 사저로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당시는 또 거기도 준비가 안 됐었지만 거기는 이제 거의 단독 주택이었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물렀던 그 아크로비스타는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뭐 경호 문제라든지 뭐 다른 사람 이제 거주 얘기 따라서 지금 고려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. 뭐 그래서 나오는 게요. 최재형 변호사님. 여기 서초동 그 사저 말고 실제로 제3의 다른 곳을 좀 더 물색한다는 얘기까지 있긴 있더라고요. 너무 긴급한 일인 것이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이 오다 보는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. 해외 순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래서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이 해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.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탄핵까지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서초동에 있는 지금 개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게요.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실제 제가 기억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사저 같은 경우에도 사서 거기에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 있었던
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예. 만약에 그런 일이 비슷하게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현재의 어떤 별도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기간 동안 이 관저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사실 다른 어디 가건 파면된 대통령이 가기가 여러모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히려 시내에 있는 지금 당분간은 어쨌든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고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한 6개월 가까이 거기에서 어떤 그 경호원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3의 별도의 그 거주를 마련하는 동안은 서초동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. 그 2017년 3월 12일이었어요. 일요일이었는데 왜 제가 정확히 기억하냐면 제가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. 저 위 빌딩에서 찍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당시에도 이제 만 이틀 만에 한 56시간 뒤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갈 때 당시에도 여러 그 준비 과정이 엄청 필요했는데 저 삼성동 사저 주변도 인근 주민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어서 저 돌아가는 과정에 경찰 경호만 해도 어마어마했거든요. 그래서 이 폴리스 라인 설치하고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가 됐어서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예상컨대 그때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이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는 과정일 수 있고요. 이 관저를 나오는 것 말고도 여러 예우가 박탈되는 얘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탄핵이 되면 경호 경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비서관 없고요. 연금 없고 기념사업 지원 없고 현충원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합니다. 뭐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고요. 제가 혹은 여기 계신 네 분이 수차례 언급했던 대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요. 장현주 변호사님. 특히 뭐 연금도 한 1,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었는데 이것 또한 그런 예우까지 다 박탈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이제 퇴임을 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예우를 받습니다. 뭐 경호 경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. 뭐 보좌해주는 인원도 지원을 받고 연금도 현직으로 있을 때의 연봉의 한 95%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기념 사업을 지원해준다든지 또 불소추 특권도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다 예우로 봐야겠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탄핵으로 결국 파면된 경우에는 사실 이 예우의 대부분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. 경호 경비만 남게 됩니다. 사실상 파면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가적인 기밀을 다뤘던 그리고 국군 통수자였던 대통령에게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경호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있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. 예. 일단 경호처의 경호 자체는 5년으로 원칙으로 단축이 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연장이 돼서 총 10년 정도의 경호처 경비 경호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이후에는 경찰의 어떤 경호나 경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또 다른 예우가 달라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잠시만요. 저희 제가 또 미리 한번 듣기로는 예우 박탈도 저희가 하면 나왔지만 제가 좀 시간을 좀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을 다 만난 것 같아요. 다 만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준비 중인데 아마 30분 정도 만났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전 30분까지 한 5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지도부인데 권영세, 권성동 그리고 신동욱, 강명구. 신동욱 의원은 이제 원내 대변인이니까 그리고 강명구 의원은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비서관을 지낸 과거 이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4명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고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는 여전히 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, 네. 뭐 무슨 말을 뭐 깊게 했겠습니까마는 30분 정도 4명이 만나서 실제로 뭐 대선 관리 혹은 뭐 여러 국민들에게 송구한 메시지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. 뭐 제가 말했던 그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윤 전 대통령이 한 모양입니다. 수고가 많았고 선고 결과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. 어떻게 들으셨어요?
일단 이제 신동욱 당 수석 대변인하고 강민구 의원은 이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비서실장이니까 아마 그 그렇죠. 자격으로 간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뭐 지금 나온 이야기는 뭐 의례적인 이야기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의례적인 이야기 말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생각보다는 좀 만남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30분 정도였다 그러면 그냥 의례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 텐데 아마 윤 대통령도 조금 여러 가지 아마 뭐 충격 뭐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 같고 당으로서도 또 이제 바로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예. 대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복잡한 지금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일수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제 어떤 물밑 대화는 있겠지만 일단 대통령 측에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있을 때하고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. 어마어마한 이건 차이가 뭐 있죠. 사실은 이제 소위 이제 그동안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은 이제 없는 겁니다. 사실은. 그렇죠.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대통령이 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사실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간 거거든요. 예.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당과의 어떤 관계도 이제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이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뭐 그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어떤 제가 볼 때는 만남이 아닌가 그렇게.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전망과 분석은 뭐냐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일부 보수층 혹은 아예 야권에서도 뭐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 과정에 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장의 메시지를 불어넣는다 이런 정도의 전망과 관측도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헌재 판결이 거의 그 일방적으로 8대0 전원치가 났기 때문에 저 메시지 정도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내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이제 이 대통령은 아마 앞으로 이제 이 재판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. 이제 바로 이제 지금 내란죄 관련된 그렇죠. 재판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물론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그 강한 지지층, 즉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이분들이 있어서 꽤 오랫동안 사실은 이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옹호하고 또 시위도 하고 나중에 이제 달성까지 가서 이제 그 하고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.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어떤 이 장외 이제 이 지지했던 세력들이 앞으로 계속 지지해 줄지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이 재정적인 문제가 꽤 있었어요. 본인이 사실은 이제 동생인 박지만 씨가 이제 도움을 자체를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. 도움을 받기를 동생이 도와준다는 걸 거절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결국 그래서 이제 내곡동 사저도 그렇고 달성 간 것도 사실 그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모금을 그렇죠. 해서 예. 그때 이제 집을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렇게 이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.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사실 뭐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재정적인 여유는 없어요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거주할 곳 또 앞으로 이제 또 변호인들을 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재판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여전히 이제 형사 재판이 이제 본격 시작이 될 거고요. 네,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꽤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본인 선고와 앞으로 있을 선거 얘기를 했다면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 혹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라고 한 30분 정도 면담을 했어요. 비록 떠나지만 나라가 잘 되길 바란다는 얘기까지 김진욱 대변인 저 메시지를 어떻게 파악하시겠습니까? 글쎄요, 뭐 오늘은 아주 뭐 원론적인 수준 정도의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고 또 당 지도부하고의 만남에서의 나온 메시지는 굉장히 드라이했다.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. 지금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뭐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넘어야 할 험난한 이 산들이 눈앞에 와 있는 시점 속에서 아마도 오늘까지는 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그 충격이 조금 더 컸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형사 그 재판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. 예. 또 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명태균 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사법적인 그런
그 대비들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어떤 이 외피 도움을 좀 요청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이제 당과의 이 어떤 관계는 여전히 같이 가져가고 싶다 이런 의지를 이제 피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. 근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어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듣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는 아직까지는 전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다. 이렇게 좀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제는 속보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크게 국민의힘 지도부를 면담한 윤 전 대통령 대선 잘 되길 바란다. 뭐 국민들과 지지자들께 뭐 사과 메시지를 전한 거와 한덕수 대행이 이제 용산 고위 참모진의 사표를 반려한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.